놀아주는 여자 1회에서는 서지환과 고은아의 우연한 만남과 오해로 가득 찬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클럽에서 시작됩니다. 서지환은 쓰러진 웨이터를 부축하고 있었고, 이를 본 고은아는 서지환이 술병을 깨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오해합니다. 경찰놀이 콘텐츠 촬영 후 경찰복을 입고 있던 고은아는 서지환에게 장난감 수갑을 채우고 진짜 경찰에게 넘겨버립니다. 두 번째 만남은 분식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고은아는 돈을 훔친 아이에게 돈을 돌려주려던 서지환을 보고 그를 삥 뜯는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고은아는 서지환의 뒤통수를 때리고, 서지환은 고은아를 자신의 라이벌인 고양이파의 스파이라고 확신하며 클럽에서 봤던 사탕 모양의 마약을 내놓으라며 추궁합니다. 고은아는 서지환을 피해 도망치다가 아르바이트에서 쫓겨나고, 화가 난 고은아는 서지환에게 마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 사탕을 먹어버립니다. 서지환은 이를 마약으로 오해하고 고은아의 입안에서 사탕을 꺼내려다가 자신이 삼키게 됩니다. 병원에서 그 사탕이 마약이 아님을 확인한 서지환은 무안하고 창피한 나머지 다시 만나면 반경 50m 안에 접근 금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키즈푸드 페스티벌에서 고은아를 다시 보게 된 서지환은 그녀의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밀가루를 던지며 즐거워하는 고은아를 바라보던 서지환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고은아의 마포걸레의 명치를 맞고 계단에서 구르게 됩니다. 서지환은 정신을 잃고 고은아는 깜짝 놀라며 놀아주는 여자 1회가 끝이 납니다. 이 드라마는 무서워야 하지만 무섭지 않은 남자 서지환과 범인을 더 잘 잡는 고은아,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엮인 검사 장현우와의 삼각관계와 과거 인연을 다룹니다. 놀아주는 여자 2화에서는 주인공 고은아와 서지환 사이에 서로 다른 오해와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지난 회차에서 고은아에게 당한 기습 공격으로 인해 서지환은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 중이던 서지환은 고은아에게 점점 빠져들게 되고 결국 밤을 새워가며 그녀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게 됩니다. 서지환은 고은아에게 깊이 빠져든 나머지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환각까지 느끼게 되었으며 고은아가 마치 실제 눈앞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곧 고은아가 진심으로 병문안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지환은 놀라면서도 그녀가 보는 앞에서는 고통스럽지 않은 척 굳센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죠. 그러던 중 서지환의 부하 직원들이 예고 없이 병문안을 오게 되었고, 서지환은 이를 눈치채고 서둘러 고은아를 이불 속에 감추었습니다. 직원들과 미묘한 대화를 나눈 뒤 그들이 병실을 나가자 서지환은 마음을 놓으며 이불을 걷어내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고은아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놀라게 됩니다. 놀란 고은아는 비명을 지르며 병실 밖으로 뛰어나가고, 서지환은 수줍은 듯 뺨을 붉히며 미소 짓습니다. 해당 장면은 둘 사이의 섬세한 감정선을 보여주며 향후 전개될 관계 변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최근 고은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불량 소시지를 제조 및 유포하는 악당과의 대결이라는 주제의 동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으로 인해 난처해진 고은아는 회사 대표에게 영상의 부적절함을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인 서지환은 고은아가 근무 중인 마카롱 소프트에 방문하여 항의하였습니다. 서지환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만들어져 퍼진 동영상으로 인해 회사의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면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서지환은 고은아와 만난 자리에서 조회수가 많으면 큰 수익을 얻는 걸로 안다. 범죄자가 번 더러운 돈이라도 괜찮다는 말인가? 라고 날카롭게 묻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공할 식품을 연구하고 제작해서 이를 알리기 위해 방문한 것이며, 절대로 고은아 씨가 올린 영상 속 상황처럼 모욕당하고 비난받을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깨달은 것 같으니 원하시는 만큼 부자가 되시길 바란다고 비꼬며 말합니다. 이번 놀아주는 여자 2회에서는 고은아와 서지환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충돌이 뚜렷하게 대조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병실 안에서의 달콤한 상황과는 반대로 영상 편집 내용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둘의 모습에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유기농 어린이 우유를 홍보했던 고은아는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은아는 아픈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가 분노한 아이들의 부모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고은아에게 우유를 뿌리려고 하자 서지환이 다가와 고은아를 막아서며 잠깐 눈 감고 10가지만 세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고은아를 어깨에 둘러매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은아가 다시 병원에 들어가려 하자 서지환은 이를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데 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냐며 조언했습니다. 자신의 영상을 보고 아이가 먹었다는 사실에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계속해서 자책했지만 서지환의 위로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장현우 검사는 고은아가 직장을 그만둔 상황에 대해 얘기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고은아를 다독였습니다. 고은아가 일에 대한 자신이 없어졌다라고 말하자 장현우는 의도가 좋아도 때로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위로했습니다. 고은아는 친구인 구미호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일에 치여 고단하셨던 부모님 때문에 어린 시절에 고은아는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오빠와 함께하면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아이들에게도 자신처럼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고은아는 다음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아이의 엄마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하였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던 아이의 엄마는 고은아의 방송을 틀어주면 아이가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강혜나에게 모욕까지 당한 고은아는 혼자 포장마차로 갔고 서지환은 우연을 가장하며 고은아와 술자리를 함께하다가 술 한 잔에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서지환과 고은아는 놀이터로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고은아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은아는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좋아하는 일도 잘해야만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털어놓았고 서지환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서지환은 비누방울도 능숙하게 만들고 술도 매우 잘 마십니다 라고 고은아에 대해 얘기하자 고은아는 깜짝 놀라며 퀴즈 영상은 안 보신다고 하지 않았냐며 질문했고 순간 놀란 서지환은 황급히 일어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어 놀고 난 뒤 두 사람은 놀이터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고 행복을 말하는 고은아를 보며 서지환은 고은아의 행복을 물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소란과 웃음으로 기분이 풀어진 고은아의 대답을 들은 서지환은 조용히 고은아에게 내가 보고 싶어 라며 방송을 다시 시작할 것을 권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서지환은 고은아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내가 보고 싶어라는 고백 후에 집에 돌아와서 꿀잠을 자는 서지환.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전날 자신이 벌인 어마어마한 술주정을 기억해내고 괴로워합니다. 한편 고은아는 드라이클리닝한 서지환의 코트를 어떻게 돌려줄지 고민하다가 일영이 준 명함을 찾아내는데 그것은 바로 서지환의 명함이었습니다. 고은아는 서지환에게 문자를 보내고 서지환은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검찰청으로 향하는 고은아. 그런데 어떤 남자가 고은아를 보자마자 저쪽이라고 알려주고 심지어 검사실까지 이곳이라며 들어오라고 합니다. 고은아는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아는 걸까? 의문을 갖다가 그의 이름이 현우라는 사실을 알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장현우는 고은아를 진정시킨 후 조사를 시작하고 고은아는 자신이 클럽에서 서지환을 신고한 것은 오해였으며 그가 얼굴에 상처 있는 남자와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한편 서지환은 문자를 받은 이후로 일은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오로지 고은아로 가득 차버립니다. 마카롱 대표는 고은아와의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그녀가 살고 있던 회사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고은아는 갈 곳이 없이 떠돌다가 예전에 현우 오빠와 근처에 살았던 동네를 돌아보며 예전 생각을 하다가 서지환이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지환은 일영에게 고은아의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기에 옷을 확인해보겠다는 핑계로 그녀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서지환은 애써 멀쩡한 척하는 고은아에게 라면을 먹고 가지 않겠느냐고 권하는데 라면을 기다리는 동안 잠이 든 고은아를 바라봅니다. 한편 장현우는 고은아가 걱정되어 전화를 걸지만 통화가 되지 않고 서지환이 야옹이파와 정윤택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마약일 거라 생각하고 정윤택을 먼저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환은 정윤택의 집에 가서 어린 동생을 만나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려 하는데 눈치 빠른 일영은 아이를 상대해야 하니 고은아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서지환과 고은아가 시간을 보내도록 바쁜 척을 합니다. 윤택의 집에 도착한 서지환은 고은아의 도움으로 윤택의 집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윤택이 어린 동생을 매우 아낀다는 것 외에는 다른 단서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집으로 들어오는 차 한 대. 놀랍게도 그 차에서 장현우가 내렸습니다. 장현우 검사는 이름도 현우고 어릴 때 현우 오빠의 꿈이 검사였기에 조건에 맞는데 서지환은 은하가 어린 시절 살던 그 동네에서 현재 살고 있으니 혹시 어린 시절 이름이 현우는 아닐까 의심되는 사회 이야기였습니다.
서지환과 고은아가 함께하는 곳에 검사 장현우가 나타납니다. 장현우는 고은아가 공범이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장현우는 서지환이 위험한 남자라고 고은아의 손을 붙잡고 자리를 벗어나고 서지환은 그대로 보내줍니다. 장현우는 고은아에게 아는 사람 중 가장 위험한 사람이 서지환이라고 말합니다. 장현우가 이렇게까지 서지환을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 나이 드신 분을 공격한 걸 서지환이라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나 고은아는 서지환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무서워야 하는데, 무서울 거라 생각했는데 무섭지 않아요. 서지환 씨는 사라진 직원을 찾으러 간 거였거든요. 제 눈에는 직원을 걱정하는 평범한 대표로 보였어요 라고 말합니다. 고은아는 장현우와 헤어진 뒤 다시 서지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서지환은 해명할 필요 없어요. 검사랑 아는 건 해명이 필요 없지만 정과자랑 아는 건 해명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 같은 사람 함부로 믿고 따라가지 마세요 라며 고은아를 밀어냅니다. 서지환은 고은아에게 비 오는 날 집 앞에 찾아온 이유를 묻습니다. 고은아는 어렸을 때 이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갑자기 갈 데가 없으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저한테는 추억이 많았던 곳이에요 라고 답합니다. 고은아는 계속해서 좋은 추억이었어요. 좋은 사람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뒤로는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갔어요. 고마워요. 비 오는 날 문 밖으로 나와준 게 서지환 씨라서요 라고 말해 서지환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은아는 장현우가 자신이 찾던 현우 오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를 기다립니다. 현우 오빠가 자주 하던 홀짝 습관을 장현우가 보이자 고은아는 과거를 떠올리며 잠시 멍해집니다. 용기를 내어 고은아는 장현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헤어졌던 오빠인데 소식을 몰라요. 제가 7살 때요. 그 오빠도 이름이 현우였어요. 장현우가 이유를 묻자 고은아는 제 실수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어요 라고 답합니다. 갈 곳 없이 떠도는 고은아에게 서지환은 동거를 제안합니다. 고은아는 서지환의 식구들에게 가정교사의 신분으로 서지환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식구들은 반대하지만 승진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해야 했기에 고은아와 함께하게 됩니다. 서지환은 고은아의 이름을 듣고 생각에 잠긴 듯 놀랍니다. 그리고 과거 고은아가 현우 오빠와의 추억이 좋은 추억이냐고 서지환이 물어보자 좋은 추억이라 답하는 고은아. 그렇게 동거를 하며 시간이 갈수록 고은아의 심장도 뛰고 있었습니다. 고은아의 환영회가 열리던 날, 술 취한 고은아가 걱정되어 데리러 나간 서지환에게 고은아는 기습키스를 하며 드라마 놀아주는 여자 5회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5회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과거의 비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밤 술기운에 자신도 모르게 서지환과 입술이 부딪힌 고은아는 생생한 기억에 이불킥을 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서지환 앞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며 능청스레 둘러댔지만 서지환은 입술 접촉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서로 마음과 다른 말을 내뱉은 탓에 두 사람 사이는 한층 서먹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은아는 직원들로부터 서지환이 키즈 크리에이터 강예나를 도와준 일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편 서지환은 고은아가 자신을 어깨깡패라고 부르는 것을 엿듣고 단어의 뜻을 오해해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깨깡패의 뜻을 알아챈 뒤에는 건강을 핑계로 어깨운동만 집중 공략하며 고은아에게 자신의 태평양 어깨를 자랑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서지환이 찾는 직원 정윤택의 가족이 사라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또 다른 오해가 쌓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부터 사는 곳까지 모두 비밀로 감춘 고은아에게 실망한 서지환은 고은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떴고 그의 어두운 표정에서 마음속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고은아는 육가공 공장에서 서지환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는 직원들의 말을 듣고 서지환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는 자신의 느낌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 와중에 서지환과 고은아를 이어주려던 정만호의 귀여운 장꾀로 두 사람은 나란히 냉동창고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지환은 추워하는 고은아를 위해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이 계속되자 고은아는 직원들이 해준 이야기를 꺼내며 서지환 씨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라는 진심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냉동창고의 냉기로 인해 두 사람의 체온은 점점 떨어졌고 서지환은 얇은 작업복만 입고 덜덜 떨고 있는 고은아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덮어주고 박스로 바람막이를 만들어주는 등 고은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고은아를 보다 못한 서지환은 TV에서 봤던 펭귄들을 떠올리고 서로를 안아 체온을 나누는 허들링을 설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은아를 끌어안고 자신의 온기를 나누는 서지환의 손길에 고은아의 심장이 내려앉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지환은 고은아를 향해 저를 펭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듯한 그의 말 속에는 고은아를 향한 떨림이 묻어나 설렘을 더했습니다. 냉기를 녹이는 허들링이 과연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7화에서는 서지환과 고은아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냉동창고에 갇힌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가까스로 구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은아는 서지환에게 더욱 궁금해집니다. 고은아의 나는 서지환 씨한테 뭐해요? 라는 질문은 그녀의 감정을 암시합니다. 서지환은 고은아를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고 고은아는 잠든 서지환을 보며 설레는 미소를 짓습니다. 서지환은 고은아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마음을 엽니다. 그는 이사를 자주 다니던 시절, 외로워 보였던 친구를 챙겨주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은하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서지환과 고은아의 병실에서의 대화는 직원들에게 화제가 되고 이들은 고은아에게 지난밤의 일을 캐묻습니다. 고은아는 어리둥절해하며 웃음을 자아냅니다. 한편 고은아는 서지환과 강혜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유 모를 서운함을 느낍니다. 서지환은 해명하려 하지만 고은아의 질문에 진땀을 빼게 됩니다. 장현우는 서지환과 고은아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실을 알아내며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서지환의 개명전 이름이 윤현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서지환이 고은아가 찾던 현우 오빠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당에 숨겨진 타임캡슐을 서지환이 찾아내면서 궁금증은 더욱 커집니다. 과연 서지환의 정체가 드러날지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과거 이름이 윤현우였던 서지환은 고은아가 어릴 적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현재 자신과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서지환은 고은아에게 둘이 함께 묻어둔 타임캡슐을 건네며 묻어두는 게 좋은 추억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서지환은 고은아가 장현우를 과거의 자신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습격 사건으로 인해 서지환과 장현우는 지독한 악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지환은 고은아의 과거 추억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더욱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목마른 사슴 직원 곽재수의 흉몽과 함께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고 서지환은 사라진 직원 정윤택을 찾기 위해 라이벌 조직 야옹이파의 거래 현장에 홀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주일령이 따라갔지만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장에 도착한 검사 장현우와 형사들로 인해 상황이 일단락되었으나 서지환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만신창이가 된 서지환을 본 고은아와 사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지환은 고은아와 더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고 고은아는 그런 서지환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서지환의 방문 앞에 연고와 반창고를 내려놓고 돌아섰고 서지환 역시 그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은아는 서지환의 말에 고민하다 타임캡슐을 들고 현우 오빠로 추측되는 장현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현우는 고은아가 자신을 만나려는 이유를 눈치채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후 고은아는 서지환에게 타임캡슐을 보여주며 고마웠어요. 서지환씨, 우리 이제 보지 마요 라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안녕에 놀란 서지환과 담담한 고은아 사이에 새로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아가 장현우에게 들은 말이 무엇인지 그녀가 이별을 결심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은아의 갑작스러운 이별 선언에 당황한 서지환과 목마른 사슴 직원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직원들은 서지환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고은아의 소개팅까지 주선하지만 오해만 사게 되면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서지환은 고은아 앞에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쏘아붙이며 두 사람의 사이는 급격히 냉랭해집니다.
목마른 사슴 직원들은 이 상황을 관전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자괴감에 빠진 서지환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서지환은 여전히 고은아를 신경쓰고 그녀의 집을 알아보며 온 신경을 기울입니다. 고은아가 불량 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위기에 처하자 서지환은 혼비백산하며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이를 통해 고은아에 대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지환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지 못해 씁쓸해하며 고은아를 걱정하는 마음에 수없이 전화를 걸지만 고은아는 장현우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숨어버립니다. 고은아의 휴대전화에 찍힌 부재중 전화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리게 합니다. 집을 떠나기 전날 밤 고은아는 서지환을 만나 그의 진심을 확인하려 하지만 서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쉽니다. 고은아가 떠나는 날이 밝자 서지환은 집 곳곳에 남겨진 추억을 생각하며 깊은 상념에 빠집니다. 결국 고은아를 붙잡기로 결심한 서지환은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미 고은아는 장현우로부터 고백을 들은 상황. 이를 목격한 서지환은 얼어붙으며 씁쓸해합니다. 용기를 내어 달려갔지만 이미 늦어버린 서지환의 마음과 세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장현우가 고은아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서지환은 대뜸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대청소라는 뜬금없는 말로 산통을 깨버렸습니다.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으면서도 마음과 다른 말만 하는 서지환의 행동은 고은아를 실망하게 했고 결국 고은아는 말도 없이 목마른 사슴 하우스를 떠나 친구 구미호의 집에서 외박을 하고 말았습니다. 큰형님을 보다 못한 목마른 사슴 직원들은 큐피트를 자처하여 가족 여행을 가장한 커플 매칭 여행에 나섰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고은아를 내내 신경 쓰던 서지환은 홀로 훌쩍 산책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그녀를 걱정하며 숙소를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에 온 산을 뛰어다니며 목이 터져라 고은아를 찾아다니던 서지환의 애타는 외침에서 고은아에 대한 마음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가까스로 고은아를 찾아낸 서지환은 안도감에 버럭 화를 내다 얼떨결에 좋아한다고 내뱉어버렸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가득 느껴지는 서지환의 고백은 고은아를 떨리게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동안 고은아도 서지환에게 서지환 씨가 좋아요 라며 마음을 담아 먼저 입을 맞추면서 마침내 두 사람의 관계도 쌍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여행을 기점으로 본격 로맨스 모드에 진입한 서지환은 고은아의 손길만 닿아도 쏘스라치게 놀라며 연애 초보티를 내 고은아를 웃음짓게 했습니다. 고백까지 해놓고 자신을 피하는 서지환을 위해 미니토끼로 변신한 고은아는 애교 가득한 동영상을 찍어보내 서지환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인정한 이후 고은아를 향한 서지환의 감정 표현 역시 풍부해졌습니다. 장현우와 함께 있는 고은아를 보고 질투심이 폭발한 나머지 애기야 가자라며 박력 넘치게 리드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 있는 게 싫다며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지환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한 채 우물쭈물하던 초반과 달리 나만 봐요 라고 말하고 고은아에게 키스를 하며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놀아주는 여자 11회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고은아와 서지환의 달달한 연애가 시작됩니다. 전날 밤의 키스로 마침내 연인이 된 서지환과 고은아는 비밀연애라는 말이 무색하게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차원이 다른 꽁냥을 보여줬습니다. 식사 자리에 서지환은 베이지 색상의 옷을 입었고 고은아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나와 사슴 직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식전기도 내내 서로에게 하트를 날리기 바쁜 서지환과 고은아의 애정 행각은 이를 몰래 지켜보던 양홍기마저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장현우 검사는 고은아를 데려다주러 왔다가 사슴 직원에 의해 서지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지환에게 장현우 검사는 나는 은하씨 포기 안 한다고 말하며 고은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데리러 올 거라고 서지환에게 경고했습니다. 인생 첫 연애인 만큼 조금도 고은아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서지환은 퇴근하자마자 고은아가 있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촬영 소품을 쇼핑하러 돌아다니는 동안 데이트를 하는 서지환과 고은아의 귀여운 변화가 광대 미소를 유발했습니다. 특히 데이트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일어난 정전사고에 같이 있던 아이들이 무서워할까봐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서지환의 배려 넘치는 면면들이 고은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림자놀이는 어린 시절 윤현우가 울던 고은아를 달래주던 방법이었기에 고은아의 머릿속에는 또 한 번 현우 오빠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고은아는 그림자놀이를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현우 오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의 추억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견뎠다는 고은아의 말은 서지환의 마음에도 진한 울림을 가져왔습니다. 서지환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고은아는 드디어 채널을 오픈했고 고은아의 첫 영상 댓글은 은아 언니와 친구들의 1호 팬 장현우가 달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빠르게 올라온 장현우의 댓글과 그 밑에 달린 고은아의 답장에 질투심이 차오른 서지환은 급기야 장현우를 상대로 키보드 배틀을 벌여 모두를 폭소케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서슴없이 마음을 표현하는 남자친구 서지환의 귀여운 투정에 고은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달래줘 흐뭇함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고은아의 채널에 고양이가 수상한 댓글을 달면서 불안한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를 배회하는 수상한 인물을 봤던 서지환도 경계 모드에 들어갔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은아 앞에 고양이가 나타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고은아에게 달려온 서지환은 고양이를 향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살기 띤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지환과 고은아 커플의 연애에 새로운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고은아를 지키려는 서지환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서지환은 고은아를 만나러 오던 중 그녀 앞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채 달려갔습니다. 조만간 다시 오겠다는 고양이에게 온몸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던 서지환은 혹시나 고은아가 다칠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고은아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차갑게 구는 서지환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꿀이 떨어지던 지난 아침과 달리 서지환과 고은아 사이에는 냉기류가 맴돌았습니다. 서지환은 고은아에게 조심스럽게 잘 익은 사과를 내밀며 미안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꽁꽁 숨기던 전과 달리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서지환을 보며 고은아는 나한테 천천히 다 얘기해줘요 라는 말과 함께 다정한 포옹으로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서지환의 연애를 응원 중인 목마른 사슴 동생들의 배려로 서지환과 고은아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플러팅과 TV 속 연인들의 스킨십 장면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잡히며 시청자들까지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주일영이 갑작스레 집에 나타나면서 키스 시도는 불발에 그쳤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보육원을 후원 중이라는 것을 들은 고은아는 사슴들과 함께 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슴들은 아이들이 자신들을 무서워하자 모습을 숨기기 바빴던 상황이었는데 고은아는 깜찍한 율동과 동물옷을 준비해 사슴들을 변신시켰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웃음소리로 바뀌자 사슴들도 신이 나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사슴들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서지환은 곧바로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과 사슴들 그리고 고은아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 서지환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고 어느샌가 이들 사이에 어울려 함께했습니다. 서지환은 사랑이나 행복 등을 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가르쳐주는 고은아에게 처음으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동고동락한 동생들조차 서지환의 과거를 자세히 알지 못했기에 고은아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 애쓰는 서지환의 노력을 알고 있었기에 고은아는 다정한 응원과 위로를 전해 진한 울림을 안겼습니다. 목마른 사슴의 보육원 공연이 SNS를 뜨겁게 달구면서 직원들을 향한 칭찬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깨준 고은아가 더없이 사랑스러웠던 서지환은 사랑스런 입맞춤으로 흐뭇함을 더했습니다. 혹시나 고양이가 고은아를 노리고 오는 것은 아닐지 서지환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서지환을 만나러 오는 고은아의 뒤로 수상한 그림자가 보이면서 위기감을 높였습니다. 고은아를 따라 목마른 사슴 로비에 들어온 불청객은 이동희와 함께 있던 고은아에게 돌진하여 거칠게 밀어버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은아를 위협하는 인물을 보고 분노에 휩싸인 서지환은 불청객을 거칠게 제압하며 목마른 사슴 로비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서지환과 고은아 앞에 나타난 불청객이 누구일지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목마른 사슴 회사 로비에서 고은아를 밀친 남자는 알고 보니 동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동희의 여자친구 최승희의 오빠였고 이런 이유로 이동희 앞에 나타나 행패를 부렸습니다. 죄책감에 휩싸인 이동희를 위해 서지환은 유가족 앞에 대신 무릎을 꿇고 사죄의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였던 장현우도 이동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고 유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고은아는 홀로 동생들을 지키고 유가족들의 비난도 감수해내는 서지환에게 밤 산책을 제안했고 그가 하지 못한 말을 대신해주며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풀어주려는 고은아를 보며 서지환은 예쁘네, 우리 은아라는 다정한 칭찬을 건네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서지환의 칭찬은 고은아의 기억 속에 자리하던 현우 오빠와의 소중한 추억을 불러왔습니다. 오래전 고은아의 머리를 묶어주던 현우 오빠의 칭찬과 서지환이 한 말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고은아는 서지환과의 일들을 떠올리며 어쩌면 그가 현우 오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지환의 행동에서 현우 오빠의 기억을 겹쳐보게 된 고은아는 깊은 고민 끝에 결국 현우 오빠의 정체를 알고 있는 장현우를 찾아갔습니다. 장현우로부터 서지환과 현우 오빠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은 고은아는 그토록 그리웠던 현우 오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고은아는 서지환에게 향하는 동안 언젠가 조폭이 가장 싫다고 했던 말로 인해 정체를 숨기고 이를 비밀로 하려던 서지환의 진심을 깨닫고 눈물이 고여 뭉클함을 자아냈습니다. 그 순간 고은아 앞에 서지환이 나타났고 고은아는 그간의 그리움과 알아보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담아 보고 싶었어. 현우 오빠라며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홀로 그리워하던 현우 오빠를 만나 감정이 북받쳐 오른 고은아는 서지환에게 안겨 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내 애틋함을 안겼습니다. 이런 고은아를 가만히 달래주던 서지환도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은하야라고 나직하게 속삭이며 시청자들에게 진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렇듯 서지환과 고은아는 오랜 기다림 끝에 그리웠던 상대를 알아보며 한층 깊어진 로맨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느샌가 호칭도 편해진 서지환과 고은아의 관계는 금세 목마른 사슴 직원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서지환의 연애 소식에 잔뜩 들뜬 사슴들은 당장이라도 결혼식장을 잡을 듯 호들갑을 떨며 서지환을 쑥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목마른 사슴의 직원 주일영과 고은아의 친구 구미호의 결혼을 계기로 서지환과 고은아 역시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레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결혼 의사를 묻는 고은아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서지환은 결혼 생각이 없다는 발언으로 고은아를 서운하게 했습니다. 그 후 고은아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0명 돌파를 축하해주는 서지환의 얼굴을 보며 결혼 이야기를 떠올리고 금세 풀이 죽어 그녀의 심란한 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묘하게 냉랭한 고은아의 태도를 느낀 서지환은 주일영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작고 반짝이는 선물이 필요하다는 충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선물을 고르는 내내 점원에게 고은아를 자랑하기 바쁘던 서지환은 마침내 고은아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지환은 기껏 준비한 선물을 사무실에 놓고 오면서 준비한 이벤트에 차질이 생겼지만 깜찍한 애교로 분위기를 이어가는 동시에 평생 옆에 있겠다는 약속을 하며 고은아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서지환의 아버지 서태평이 다시 불독파 멤버들을 소집하면서 서지환과 자신을 비교하는 서태평에게 분노한 고양이는 결국 고은아를 해쳐 서지환을 자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외부 행사를 마치고 분리배출을 하러 가던 고은아는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쓰레기장에서 고양이를 마주치고 잔뜩 겁에 질려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고양이의 행적을 주시하던 장현우가 서둘러 달려오긴 했지만 야옹이파의 급습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위기감은 고조시켰습니다. 고양이가 도망친 사이 뒤늦게 달려온 서지환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장현우와 울고 있는 고은아를 보며 패닉에 빠져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앞서 키즈 크리에이터 행사를 마친 고은아를 데리러 가던 서지환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장현우와 도망가려던 고양이를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은아를 해치려던 고양이를 가차없이 응징하던 서지환은 자신을 보는 고은아의 눈빛 속에서 낯선 감정을 느끼고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장현우의 증언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서지환은 존재만으로도 고은아에게 위협이 되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심지어 고은아와 서태평이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 서지환의 마음속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에 서지환은 결국 고은아를 밀어내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걸려오는 고은아의 전화를 애써 외면한 서지환은 자신을 보던 고은아의 얼굴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늘 곁에 있기를 원하던 고은아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가슴은 돌덩이가 짓누르듯 무겁게 느껴졌고 회사 분위기 역시 삭막했기에 서지환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더욱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이에 고은아는 크리에이터 강혜나와 깜짝 챌린지를 진행하여 목마른 사슴의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콘텐츠 촬영을 끝내고 나오다 우연히 서지환과 마주친 고은아는 자꾸만 자신을 보내려는 그에게 서운함이 터져버렸고 서지환이 다시 사라질까 두렵다며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안전한 곳이든 위험한 곳이든 곁에 함께 있고 싶다는 고은아의 말에 감정이 북받쳐 오른 서지환은 고은아를 꼭 끌어안아 보는 이들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늦은 밤 고은아를 집 앞으로 데려다준 서지환은 지난번 공원에서의 일을 언급하며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라며 고은아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어 고은아에게 마음을 담은 목걸이를 선물하며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고은아와 강혜나의 퀴즈 소시지 챌린지가 대박을 터뜨리자 목마른 사슴 직원들도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고은아의 환한 미소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싶었던 서지환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발로 서태평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태평에게 가기 전 몰래 숨어 고은아를 바라보는 서지환의 애틋함이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서태평의 비자금 장부가 숨겨진 상남주류에 도착한 서지환은 장현우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혼자 상남주류 안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곽재수가 불독파에 붙잡힌 가운데 서지환을 향한 불독파 일원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이어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 독이 오른 고양이가 칼을 휘두르고 서태평 대신 칼을 맞고 쓰러진 서지환은 희미한 정신 너머로 자신을 기다리겠다던 고은아를 떠올렸고 데리러 갈게, 은하야 라는 말을 끝으로 15회가 끝났습니다. 칼에 찔려 긴급수술을 받은 서지환은 다행히 살았지만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혼수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고은아는 목마른 사슴들에게 다들 출근해요. 여긴 제가 지킬게요 라며 자신이 서지환 옆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서지환 옆에 남은 고은아는 이제 내가 옆에 있을게 라고 혼잣말을 하며 서지환 옆을 지켰습니다. 한편 장현우 검사는 서태평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서태평이 질문에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자 서지환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서태평에게 살인방조죄까지 추가될 거라고 했습니다. 입을 굳게 닫았던 서태평이 처음으로 꺼낸 말은 서지환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고은아는 깨어난 서지환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지환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하는 서지환에게 고은아는 괜찮다며 서지환을 다독였습니다. 서지환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장현우 검사는 복잡한 감정이 차올랐고 조사 중이던 서태평에게 서지환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현우 검사가 서지환의 병실에 찾아와 운 좋은 사람이다. 조금만 더 늦게 깨어났어도 은하씨 제가 채가려 했다며 진심 어린 농담을 던졌습니다. 또한 서지환에게 서태평이 죄를 전부 인정했다고 전하며 한마디도 안 하다가 서지환씨 깨어났다는 소식 듣고 그때부터 죄를 인정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장현우는 마음이 가벼워졌냐고 물었고 서지환은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겠냐. 내가 살아온 삶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끝이란 게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저 하루하루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살아갈 수밖에 라고 답했습니다. 서태평의 면회를 간 서지환은 다시 만난다면 자식된 도리를 하겠다고 하자 서태평은 다시 만날 일 없을 거다. 난 너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 너도 나에게 바라지 마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지환은 고은아에게 오늘 우리 같이 있자라며 은하야 사랑해라고 고백한 뒤 키스했습니다. 서지환은 주일령과 구미호의 아이 돌잔치에 고은아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반하며 고은아에게 청혼할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서지환은 빈손으로 청혼하지 말라는 주일령 충고의 청혼을 어떻게 할지 더욱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고은아가 집에 들어오자 조명이 켜졌고 케이크와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손편지에는 은하야 항상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나랑 놀자라고 써 있었습니다. 서지환은 어떤 일이 있든 널 절대 떠나지 않아. 널 평생 구독하고 널 평생 좋아하고 싶은데 허락해줄래? 라며 청혼했고 고은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반지를 끼워주며 키스했습니다. 돌고 돌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놀아주는 여자 결말은 여기까지입니다.